무조건 임플란트를 많이 심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뼈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턱뼈에 임플란트를 촘촘하게 심으면 턱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안쪽에 혈액 공급이 잘 되지도 않고 청소도 안 돼서 염증이 오히려 쉽게 생겨서 임플란트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버스나 지하철 광고 또는 그 온라인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29만 원, 39만 원 이런 데는 이런 위험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 정석 부산 서면 리셋치과 나인채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한 60대 어머님께서 아주 무거운 얼굴로 그리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한번 찾아오셨어요. 구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겠죠. 다른 치과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오셨는데 남아있는 치아를 모두 빼고요, 위아래 임플란트를 총 16개나 해야 된다는 그 진단을 받고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견적서는 굉장히 좀 감당이 힘든 몇천만 달하는 그 견적서를 받아오셨죠. 그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섭기도 무서운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될까요? 라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머님을 일단 달래드려요. 어머님이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고 불안한 상태고 오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달래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CT나 구강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많이 좀 살펴보죠. 이제 어머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다룬 다음에 치료 계획을 짤 때 손을 꼭 잡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 요거 16개까지 다 필요 없고요. 꼭 필요한 자리에 한 6개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용도 예전보다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시술 기간도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어머님도 그렇게 많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뭐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그냥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불필요하고 과도한 임플란트 진단을 피하고 비용을 많이 좀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지금 여러 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많은 비용 때문에 치료를 이제 포기하고 나 그냥 이대로 살래 라고 우울한 마음으로 계셨던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꺼져가던 희망을 다시 되살리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먼저 전체 임플란트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전체 임플란트 치료를 하나의 완벽한 건축물, 다리잖아요. 강을 걷는 튼튼한 다리를 짓는 그 과정에 많이 비유해서 설명드리곤 해요. 우리가 이제 한강 같은데 그런 강에 다리를 지을 때 기둥을 1m 간격으로 그냥 해가지고 뭐 수백 개를 그렇게 세우진 않죠. 왜냐하면 다리 무게와 그 위를 지난 수많은 자동차들의 하중을 완벽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힘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전략적인 위치에만 가장 튼튼한 교각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 교각들을 튼튼한 상판, 그러니까 브릿지죠. 브릿지로 연결해서 이 다리를 완성하죠. 이게 촘촘하게 막 심어버리면 강물 흐름도 막히겠죠. 생태계도 안 좋아지고, 잇몸도 똑같아요. 촘촘하게 심어버리면 잇몸도 오히려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염증도 더 심하게 생기게 됩니다. 전체 임플란트도 똑같아요. 단순히 치아가 빠진 모든 자리에 임플란트를 하나씩 다 심는 게 아니에요. 환자분의 잇몸뼈라는 땅 중에서 임플란트를 가장 잘 버텨줄 수 있는 위치를 제가 찾아내고요. 그곳에 최적의 개수만큼의 기둥을 전략적으로 세우고 그 기둥들을 다리로 연결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기둥으로 최대한의 힘을 버틸 수 있도록 정교하고 과학적인 설계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환자분들이 궁금하신 질문, 그럼 왜 다른 치과에서는 이걸 16개, 18개씩 하라고 한 그런 진단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물론 이제 의사들의 진료 철학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부 저가 임플란트 병원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임플란트 한 개의 단가를 아주 저렴하게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불필요한 임플란트 개수를 최대한 늘려가지고 전체적인 수술 비용을 높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더 많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더 많은 수술을 해야 되고, 그만큼 이제 환자분들께서 겪으셔야 되는 고통의 시간과 무게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의사로서는 너무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죠. 그렇다면 이제 환자분들을 위한 최적의 진료 계획은 뭘까요? 좋은 치료 계획이라는 것은 환자분의 연령과 전신 건강 상태, 남아있는 뼈의 양과 질이라는 의학적인 요소하고 더 나아가서 환자분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적인 상황, 앞으로의 삶의 계획까지 모두 함께 고려해서 그 교차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해답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환자분처럼 16개 임플란트보다
전략적으로 잘 설계된 6개의 임플란트와 브릿지가 환자분께 훨씬 더 현명하고 더 만족스러우면서 더 행복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임플란트를 많이 심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뼈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턱뼈에 임플란트를 촘촘하게 심으면 턱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안쪽에 혈액 공급이 잘 되지도 않고 청소도 안 돼서 염증이 오히려 쉽게 생겨서 임플란트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버스나 지하철 광고 또는 그 온라인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29만 원, 39만 원 이런 데는 이런 위험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산 서면 여기 한 자리에서 수많은 어려운 케이스의 임플란트를 해오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단단하게 지켜온 이런 책이 있어요. 환자분께 가장 이로운 최소한의 최적의 진료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진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불필요한 진료를 절대 권하지 않아요. 환자분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환자분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지난 20년간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우리 환자분들에 대한 그 주치의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되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은 환자분께서 오시면 가장 먼저 최첨단 AI 진단 시스템과 3D CT를 통해서 환자분의 현재 뼈 상태하고 구강 구조를 제가 정밀히 분석을 다 해요.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막 그냥 대충 설명드린 게 아니라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여드리고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환자분의 뼈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개수의 기둥으로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환자분께서는 임플란트를 심을 만한 뼈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뼈를 튼튼하게 많이 보강하고 많이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드리기도 하죠. 가능하면 이제 모든 치료 계획의 장단점을 함께 의논하고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혹시 이제 환자분들께서 다른 방법은 없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논의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플란트 수명 그리고 환자분의 건강을 위해서 물론 이제 한두 개 더 심어드리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계획이 2개인데 막상 수술에 들어가 보면 뼈가 굉장히 또 CT나 그런 분석보다 안 좋은 경우가 꽤 많아요. 여기 기둥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서 기둥을 이제 몰래 하나 더 넣기도 하죠. 그날은 이제 많이 혼나는 날입니다, 제가. 근데 이제 이게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한번 믿어주시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환자분들에 대한 인연을 맺은 의사로서는 그 인연을 평생 그 책임져야 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과잉 진료는 절대 안 하되 환자분께 꼭 필요한 것은 아끼지 않는 거. 어려운 케이스에 환자분들이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의정부, 제주도 그런 데서 여기까지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임플란트 때문에 치과 상담을 받을 시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이 3가지만큼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제 턱뼈 상태를 고려했을 때 임플란트를 최소한으로 한다면 몇 개까지 가능하고 최대로 한다면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각 방법의 장단점과 비용 차이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병원인지 그런 원장님인지 또는 그런 실장님인지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왜 이 위치에 이 개수의 임플란트를 심기로 계획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가지고 의사가 그 명확한 진단과 치료 차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비용이 뼈이식이나 최종 보철비까지 모두 포함된 총액이 맞나요? 혹시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로 질문해가지고 저가 임플란트에서 흔히 하는 그런 덧붙이기식의 그런 마케팅에 당하지 마시고 가격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임플란트 비용을 많이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임플란트의 개수가 치료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여러분의 구강 상태와 삶의 조건까지 모두 고려한 가장 정직하고 전략적인 설계가 가장 좋은 치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가장 많이 심는 치료가 아니고 가장 비싼 치료도 아니에요. 환자의 상황을 내 가족처럼 가장 깊이 이해하고 환자분에게 가장 이롭고 가장 정직한 치료 계획을 세워주는 진실한 의사를 만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건강한 치료 방법을 찾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진실된 의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평생의 구강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만약 제 이야기에 신뢰를 느껴서 찾아오신다면 치료가 끝난 후 환하게 웃으실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항상 아시죠?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셔서 따뜻한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주치의가 되고 싶은 20년차 치과전문의 나인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